오늘은 노년기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특히 여행에 대한 기대와 실제 경험 사이에서 생기는 간극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라 불리는 60대와 70대에 접어들면 한 번쯤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자녀들도 다 성장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나면 가족이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고 오랜만에 시간을 보내자는 의미로 여행 계획이 세워집니다. 하지만 막상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다시는 같이 여행 가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여행 스타일, 예상치 못한 갈등, 그리고 기대했던 것과 현실 사이의 차이 때문입니다. 자녀 세대는 빠르게 많은 곳을 보고 경험하고 싶어 하는 반면, 노년층은 천천히 여유롭게 여행을 즐기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세대 간 차이가 여행 중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또한 현재의 60대, 70대 세대는 젊은 시절,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여행을 충분히 즐기지 못했던 세대입니다. 당시에는 아이들 교육과 생계유지가 우선이었고, 여행은 사치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나도 제대로 된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소망이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숙소와 교통편을 예약하는 것부터 복잡하고, 특히 요즘은 모든 예약 과정이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식들이 나를 위해 여행을 계획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기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72세 현자 씨의 경험담입니다. 현자 씨는 자녀들과 한 번의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여행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현자 씨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년 가까이 교직 생활을 했고, 작년 가을에 정년 퇴임했습니다. 퇴직 후 그녀는 처음으로 한가로운 일상을 맞이했습니다. 매일 아침 차분히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계획 중인 유럽 여행에 현자 씨도 함께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현자 씨에게는 생각지도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다른 사람들의 여행을 배웅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아이들 수학여행, 남편의 출장, 언제나 가는 건 다른 사람들이었고, 본인은 항상 배웅만 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행 준비는 생각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아들은 빡빡한 일정을 계획했고, 며느리는 숙소와 항공편부터 식당까지 모든 것을 미리 예약해 두었습니다. 여행 일정표를 받아본 현자 씨는 놀랐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빼곡하게 채워진 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자 씨가 조심스럽게 일정의 여유로움에 대해 물었을 때 아들은 체력에 문제가 없을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중간중간 휴식 시간이 있을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현자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여행에 대한 그녀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자녀들이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은 고마웠습니다. 출발 전날 현자 씨는 캐리어에 짐을 천천히 챙겼습니다. 그런데 설렘보다는 긴장감이 더 컸습니다. 이 여행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게 될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공항에서의 첫 만남부터 미묘한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현자 씨는 약속된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지만 아들 부부는 조금 늦게 나타났습니다.
공항 수속은 아들과 며느리가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현자 씨는 조용히 뒤따라 걸을 뿐이었습니다. 비행기 좌석 배치가 발표되었을 때도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들 부부는 나란히 앉게 되었지만 현자 씨는 몇 줄 뒤쪽 복도 좌석이었습니다. 여행의 시작부터 함께가 아닌 따로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좌석 배치가 항공사 시스템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가족 여행에서 이런 분리가 현자 씨에게는 작은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첫 여행지인 파리에 도착한 후 진짜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 현자 씨는 체력적 한계를 느꼈습니다. 첫날에만 6곳의 관광지를 방문하는 일정이었고 휴식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 없이 걷고 줄 서고 또 걸었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들른 카페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와인을 주문하며 여유를 즐겼지만 현자 씨는 커피 한 잔으로 서둘러 목을 축였습니다. 아들은 일정이 빡빡하지만 이렇게 해야 제대로 구경할 수 있다고 했고, 며느리는 내일은 더 여유롭게 다니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현자 씨의 체력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골목을 건널 때마다 숨을 고르기 위해 멈춰야 했습니다. 붐비는 곳에서는 자녀들의 뒷모습을 놓치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서둘러야 했고, 잠시라도 앉을 곳이 있으면 그곳에서 허리를 펴고 쉬어야 했습니다. 첫날 저녁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현자 씨는 너무 지쳐서 캐리어도 제대로 풀지 못한 채 곧바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자녀들과 함께하는 해외여행의 현실이었습니다. 여행의 두 번째 날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더 많은 곳을 보기 위해 서두르자고 했고, 현자 씨는 말없이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걷는 것보다 더 지친 건 기다림이었습니다. 매 장소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의 사진을 찍느라 시간을 보냈고, 현자 씨는 그 옆에서 묵묵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날 찍은 수십 장의 사진 속에 현자 씨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쌓여가면서 현자 씨는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여행의 주체가 아닌 아들 부부의 여행에 끼어든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체력적인 한계와 세대 간의 여행 스타일 차이, 그리고 소통의 부재가 현자 씨의 첫 가족 해외여행을 기쁨이 아닌 고통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대 간 여행 스타일의 차이는 많은 가정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젊은 세대는 많은 것을 보고 사진으로 남기고 온라인에 공유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반면, 노년층은 천천히 음미하고 그 순간을 충분히 누리는데 의미를 둡니다.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선호도를 존중하는 것이 가족 여행의 성공 열쇠입니다. 여행에서 마주하는 세대 간 인식 차이는 예상보다 깊고 복잡합니다. 특히 현자 씨와 같은 노년층은 자녀, 세대와 함께하는 여행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여행 일정 속도, 취향에서 부딪히는 세대 차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마음의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행 중 현자 씨가 길을 잃었던 순간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복잡한 거리에서 자녀들과 헤어졌을 때 현자 씨는 깊은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우연히 들은 아들 부부의 대화는 그 상처를 더욱 깊게 했습니다. 자신이 여행의 동반자가 아닌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자신은 여행을 함께 즐기는 동반자가 아니라 챙겨야 할 대상이자 일정을 방해하는 요소로 여겨진다는 인식이 현자 씨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이처럼 가족 여행에서 노년층이 겪는 소외감은 단순히 체력 차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여행의 목적과 방식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젊은 세대는 많은 명소를 빠르게 둘러보고 사진을 찍어 기록하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반면 노년층은 한 장소에서 충분히 머물며 그 순간을 음미하는데 의미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자 씨가 카페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쉬고 싶어 했던 것처럼 노년층에게는 빠른 일정보다 여유로운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여행지에서의 소통 방식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현자 씨의 여행에서 아들 부부는 서로의 사진을 찍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현자 씨를 그 기록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장의 사진 속에 현자 씨가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자녀 세대가 여행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그 가치 속에 부모가 어떻게 위치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행 마지막 날, 현자 씨가 공항 면세점에서 기념품을 고르려 했을 때 자녀들의 반응도 의미심장했습니다. 작은 초콜릿 상자조차 불필요한 짐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물건 구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여행의 의미와 기억을 남기는 방식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를 보여줍니다. 현자 씨에게 그 초콜릿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여행의 추억을 담아가는 매개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단지 불필요한 짐에 불과했습니다. 귀국길 비행기에서 현자 씨는 이 모든 경험을 되돌아보며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비행기 좌석마저 자녀들과 떨어져 있었다는 것은 이 여행 전체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함께하는 여행이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함께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들이 내뱉은 "다음엔 우리 둘이 오자라는 속삭임은 이 여행의 본질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자녀들에게 이 여행은 부모와의 소중한 추억이 아니라 완수해야 할 효도의 의무였던 것입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한 달이 지나 아들이 다시 여행을 제안했을 때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여행이라는 보다 가까운 거리였지만 숙박비와 식비를 현자 씨가 부담해 주길 바란다는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여행 계획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의 경제적, 정서적 관계성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자 씨는 이때 처음으로 단호한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친구와의 여행 계획은 없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하고 경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절은 단순한 일정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현자 씨가 자신의 존엄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녀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경제적 역학 관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현자 씨가 배운 것은 자신의 행복을 위한 여행은 반드시 자녀와 함께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비슷한 취향과 속도를 가진 친구와의 여행이 더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도서관 봉사를 함께 했던 정자 씨의 여수 여행 제안은 현자 씨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여행 일정이 아니라 노년의 자유와 독립을 재발견하는 기회였습니다. 이처럼 노년층의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의 여행은 그동안 미루어왔던 자신만의 시간을 되찾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됩니다. 현자 씨처럼 60대, 70대에 접어든 많은 사람들이 자녀와의 여행에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통해 오히려 자신에게 맞는 여행 방식을 찾아가는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노년기 여행의 진정한 가치는 누구와 함께 가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여행하느냐에 있습니다. 특히 여행지에서의 속도와 선택의 자유는 여행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빡빡한 일정보다는 충분한 휴식과 여유를 갖고 무리한 이동보다는 편안한 동선을 선택하는 것이 노년기 여행의 핵심입니다. 또한 사진 촬영에 집중하기보다 그 순간을 오감으로 느끼고 기억하는 방식이 더 의미 있는 경험을 만들어줍니다. 여행은 결국 삶의 축소판입니다. 현자 씨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노년기의 관계성, 독립성, 그리고 자아 존중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선호와 방식을 존중받는 것은 여행에서뿐만 아니라 노년의 일상에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자 씨가 자녀의 두 번째 여행 제안을 거절한 것처럼 때로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현자 씨의 이야기는 많은 노년층이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여행에서 기대했던 따뜻한 추억 대신 소외감과 피로를 경험한 노년층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모든 가족 여행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 간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기대와 선호에 대해 충분히 소통한다면 가족 여행도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행의 목적과 방식에 대한 솔직한 대화,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입니다. 현자 씨가 도서관 봉사 친구 정자 씨의 여수 여행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는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차를 타고 남쪽 바다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숙소는 작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한옥 민박이었습니다. 식사는 근처 시장에서 사온 반찬과 함께 조용히 방 안에서 나누었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았고 서로의 사진을 예쁘게 담아주었으며 걷는 속도와 대화의 템포가 자연스럽게 맞았습니다. 이 여행에서는 누구도 특별한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고 반드시 가봐야 할 장소에 대한 부담도 없었습니다. 자녀들과의 여행에서 느꼈던 소외감과 피로감 대신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동행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자 씨는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 속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행이란 목적지가 어디냐보다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녀가 아닌 나와 비슷한 감성과 속도를 가진 친구와의 여행이 더 마음에 오래 남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창문을 열어둔 방 안에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현자 씨는 작은 수첩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와 잘 맞는 사람과만 여행합니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여행 계획이 아니라 그녀가 남은 삶에 대해 내린 중요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여행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현자 씨의 경험은 많은 노년층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선호를 존중받는 것은 여행뿐만 아니라 노년의 일상에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여행과 같이 밀접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활동에서는 서로 다른 기대와 선호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대 간 여행 스타일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젊은 세대는 빠른 템포, 많은 경험, 사진 촬영과 온라인 공유의 가치를 두는 반면 노년층은 여유 있는 관찰, 충분한 휴식, 깊은 감상을 중요시합니다. 현자 씨가 아들 부부의 여행에서 느낀 소외감은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존중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노년층이 더 만족스러운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선호와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자 씨가 자녀들에게 돈 이야기부터 꺼내지 말라고 분명히 말한 것처럼 때로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행 전에 일정과 방식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고 자신의 체력과 선호도를 고려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여행의 목적과 의미를 재정의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행은 단순히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는 활동이 아니라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과 감각을 느끼는 기회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느림의 미학을 발견하고 소소한 순간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여행이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자 씨가 정자 씨와의 여행에서 느낀 편안함과 만족감은 바로 이러한 여행의 본질적 가치를 반영합니다. 셋째, 자신에게 맞는 여행 동반자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가족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여행, 스타일과 관심사를 가진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 더 즐겁고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현자 씨가 정자 씨의 제안을 망설임 없이 받아들인 것은 직관적으로 그 여행이 자신에게 더 적합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여행 모임과 프로그램이 있어 동년배와 함께하는 여행의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넷째, 여행의 편안함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일정보다는 충분한 휴식이 있는 계획을, 많은 장소보다는 몇 개의 의미 있는 경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소는 접근성과 편의시설이 좋은 곳으로, 이동거리는 체력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자 씨와 정자 씨가 선택한 한옥 민박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모두 제공했습니다. 다섯째, 여행 후의 시간도 소중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사진을 정리하고 경험을 기록하고 특별했던 순간들을 되새기는 것도 여행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여행의 기쁨과 의미를 더 오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현자 씨가 수첩에 자신의 결심을 적은 것처럼 여행에서 얻은 깨달음을 일상으로 가져오는 것은 여행의 가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노년기의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나 구경을 넘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의미를 찾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특히 60대와 70대에 접어들면 자신의 독립성, 관계성, 그리고 남은 시간의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현자 씨의 이야기는 노년기에 맞는 여행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자녀와의 여행에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경험한 많은 노년층은 현자 씨처럼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에게 더 맞는, 더 만족스러운 여행 방식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망과 좌절에 머물지 않고 그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새로운 선택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행은 결국 자신을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적 관념에 맞추기보다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경험과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자 씨가 정자 씨와의 여행에서 느낀 평온함과 기쁨은 바로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여행의 모습이었습니다. 노년의 여행은 젊은 시절과는 다른 가치와 의미를 가집니다. 속도보다는 여유를, 양보다는 질을, 보여주기보다는 느끼기를 중요시하는 여행이 더 큰 만족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 여행에는 나와 호흡이 맞고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동반자가 있을 때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현자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노년기 여행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행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에서, 많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느끼는 것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하는 사람과의 교감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에게 맞는 여행을 통해 삶의 새로운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현자 씨처럼 용기 있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해나갈 때,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닌 삶을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여행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소중한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